네, 전직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사돈 집에서 발견된 이유환 화백의 그림. 이 그림이 과연 어떻게 김건희 씨의 사돈 집에서 발견된 것인가? 많은 국민적인 의문이 있었습니다. 지금 보신 이 그림인데 타이완 경매업체에서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때 한국인이 구매를 했다. 그리고 인사동에 화랑으로 들어갔다.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특검이 김상민 전 검사가 1억 2천만 원 정도를 주고 산 것으로 특정을 한 상태입니다. 조현삼 위원님, 김상민 전 검사가 다른 인물도 아니고 언론에 많이 오르내린 사람이잖아요. 그 사람이 이 그림을 샀네요. 그렇죠. 아마 많은 분들이 김상민 전 검사의 이름을 들어봤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예. 김건희 씨와 그런 유착된 그런 관계가 여러 차례 드러난 바가 분명히 있죠. 그 김상민 전 검사의 경우에는 사실 검사 신분에서 사실 본인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경남 창원 출마를 기정사실화했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그 당시 23년 9월경에 김건희 씨와 김상민 전 검사가 수차례 통화했다라는 그런 내역이 이번 특검팀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. 예.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본인이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을까? 전 현직 검사 신분으로서 이런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출마를 결심한 데에는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가 있지 않나라는 것을 의심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. 이번에 이유한 화백의 그림을 김상민 검사가 구매를 해서 이것이 김건희 씨 오빠인 김진우 씨 자택에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그런 대가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예. 송영훈 의원님, 설마 했는데 역시나라고 해야 될까요? 김상민 검사가 딱 구매자가 됐네요. 그러게요. 그 그림을 구매한 시점이 2023년이기 때문에 예. 결국에는 총선 공천을 염두에 두고 청탁을 위해서 구매해서 전달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. 예. 한 가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스러운 것은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김상민 전 검사를 원칙대로 컷오프 시켰다고 하는 겁니다. 창원 의창구에서 이 김상민 전 검사가 경선도 붙어보지 못하고 그냥 컷오프 됐거든요.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어떤 여지를 뒀더라면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상황에 이르렀겠는가 생각해봤을 때 참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. 당의 일원으로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. 그리고 이 김상민 전 검사는 원래도 상당히 논란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. 2023년 추석 때 현직 검사의 신분인데도 지역 주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죠. 당연히 원칙대로 컷오프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었는데 예. 자 이제 와서 돌아보면은 2024년에 당시의 당정 관계에서는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정치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이제 와서 돌아보면은 2014년 1월 15일 무렵부터 있었다고 하는 이른바 문자 익심 논란 그런 것들이 7.23 전당대회 과정에서 왜 굳이 공개가 되어서 그것이 이슈가 되었어야 되는가. 그리고 그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선출된 이후에도 당정 관계에 많은 파열음이 있었던 것들이 왜 그렇게 돼야 했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좀 퍼즐을 맞춰볼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. 즉 예. 당정 갈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런 청탁에 의한 공천 외압이 무산되자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해 온 것이 그 배경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지점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예, 김지우 의원님, 지금 김상민 검사가 공천 탈락하고 나서 국정원 법률특보로 꽤 괜찮은 자리를 간 것을 두고도 많이 말았는데 이 그림 덕분이었을까요? 사실은 23년 추석 기간에 예. 웬 정신 나간 검사가 창원에서 문자를 뿌린다고 해서 저희는 정말 뭐 이런 주제 파악을 못하는 공직자가 있나 이러고 그냥 웃어 넘겼어요. 현직 신분으로 문자를 보냈죠. 아니 그래서 너무 웃기는 짓이라 아유 저 정신 나간 사람이구나 이러고 치부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정원에 특별 채용되고 또 명태균 그 청탁 명단에 있고 이번에 그림까지 나왔는데요. 사실은 현직 검사 공직자가 이런 식으로 검사 시절에 그림을 구매해서 상납하고 일종의 매감 매직. 제가 중고등학교 국사 시간 이후에 매감 매직이라는 단어를 최근 한 달 동안 너무 많이 듣습니다. 예. 상상을 초월하는 이러한 행태가 단지 그때뿐이었나. 우리가 모르는 검사들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매감 매직, 그다음에 상납 이런 게 관행적으로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런 것이 문화였고 처벌받지 않는 문화가 이런 창극을 부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예, 김우영 의원님, 현직 검사가
당시 대통령 영부인의 측근, 그러니까 뭐 오빠죠. 오빠에게 억대의 그림을 줬어요.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? 일단 김상민 검사라는 사람이 굉장히 독특하다는 점을 일단 먼저 인지하고 가야 됩니다. 예. 저희가 흔히 한 10년, 15년 전쯤에는 이런 기사들이 종종 볼 수 있었죠. 검사가 뇌물을 받았다가 예. 있지만 뇌물을 줬다라는 개념은 저는 거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김상민 검사라는 사람이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었다는 점을 일단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저희가 현실적으로 김상민 검사의 행동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면을 또 주목해야 되냐면 김상민 검사는 명태균 녹취록에 등장을 하고 또 나아가서 국정원 법률특보라는 반대급부가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아무리 지금 현재는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정황상 증거나 정황상 물증 증거라든지 또 드러나는 저런 증언 같은 걸 봤었을 때 김상민 검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수사를 아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명태균 씨를 패널분들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. 김건희 씨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조국 수사 때 고생했다.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니까 명태균 씨가 평생 검사만 하고 지역 모르는 사람은 공천 주면 총선 집니다. 이 추세로 가면 110석 넘지 못합니다. 뭐 한간에는 많은 평론가들이 이때 명태균 씨 분석이 굉장히 정확했다라고 오히려 칭찬을 하기도 했던 그다음 그래픽도 보여주시죠. 그리고 명태균 씨가 또 검찰 조사 전에 지난 4월에 챙겨줘라라고 김건희 씨가 말을 했다라고도 증언을 언론 앞에서도 하기도 했습니다.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.